공부머리를 10살 넘은 아이한테 책을 강제로 읽혀서 자라게 한다는 건 상담해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독서법 책들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을 기반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책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바람들을 좀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거기 편성해서 불가능한데,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사실 말은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는 그런 독서법 책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책 쓰면서 적어도 정확한 지식, 그리고 실현 가능한 어떤 독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적어도 10살 전에 아이가 뇌가 막 성장하고, 그리고 아이 무의식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때 독서를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 제가 독서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독서 기쁨들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채워 넣을 때 그게 독서의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6세 전후를 해서 아이들의 이제 시냅스의 밀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짙어집니다. 그때 책을 즐겁게 읽는 것들이 뇌나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독서를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독서에 좋은 감정을 갖고, 그리고 또 독서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 책을 즐겁고 기쁘게 읽다 보면 그게 책이라는 어떤 이 존재 자체가 아예 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그게 앞으로는 공부나 학습이나 아니면 진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성장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독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는 이제 우리의 뇌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전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전달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한 3세까지는 이 뇌 신경세포가 급격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3세 이후부터 한 6세, 7세 정도까지는 그 만들어진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뇌에서는 아주 빅뱅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아이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어떤 운동을 아주 좋아하게 된다고 하면, 가령 축구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면 평생 축구를 아주 자기의 어떤 손발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기에 만약에 책 읽기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들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하게 되면 평생 그게 아이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중요한 자기의 삶의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그 자리를 책으로 채우게 되면 그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학습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아이의 공부머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머리를 10살 넘은 아이한테 이렇게 책을 강제로 읽혀서 자라게 한다는 것은 거의 제가 상담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어릴 때 아이의 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때 책을 가까이 하고, 책에 대한 친화성이나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책을 아끼는 마음들을 길러줘서 그것들로 아이가 책을 평생 이렇게 자기의 동반자로 삼게 만드는 게 가장
바른 독서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 선택의 어떤 자유 혹은 선택의 어떤 효능감 같은 거를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으라고 하는 책은 저도 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관심이 가서, 그러니까 가령 어떤 아이가 모래놀이를 막 했어요. 그러면 모래놀이에 관한 그림책을 보려고 할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음악 지능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음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권했을 때 설사 그림책을 좀 싫어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아주 선뜻 이렇게 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개성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이의 취향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한 권에 한 권이 아주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어떤 읽기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큰 계획을 세우셔야죠. 내 아이가 15살, 17살쯤에 제인 에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 같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큰 계획, 큰 어떤 로드맵을 갖고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하나하나 즐겁고 기쁘게 읽어 나가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그러니까 괴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독서법을 보고서 거기 좋다는 책을 가지고서 강제로 읽히면 싸움이 납니다. 갈등이 나고 아이는 싫어하고 버팅기고 한 권 읽으면 뭐 게임을 하게 해주겠네, 스마트폰을 쓰게 해주겠네, 이러시다 보면 결국은 다 망쳐버리는 수가. 아이는 점점 더 책이라는 것은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고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별거 없다. 어떤 단단히 잘못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새기게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시는 것만 하더라도 부모님은 참 잘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단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싶어한다거나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의 쾌락 기제와 관련돼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만 해도 중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엄격한 통제, 좀 가족 전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율이나 어떤 원칙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아이가 책을 만약에 읽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책 읽는 시간들을 2시간 이렇게씩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한 2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2시간 읽고 또 공부 2시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글쓰기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또 1-2시간 있다고 하면 사실 하루를 채우는 일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책을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되게 또 다른 독서법도 이야기하지만 10살 넘은 아이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강제로 독서를 시킨다. 사실 그건 거의 가능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아이와 갈등만 더 심해지는 일이거든요. 아이가 10살 정도 됐다고 하면 스스로 도서관에 가자고 하거나 엄마 책 사줘 해서 책을 스스로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뭘 하고 지낼 것인가, 엄마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고 강제로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괴로운 나날, 힘든 나날이 될 수 있겠죠.